예, 자, 지금부터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말 그대로 선형회귀라는 뜻인데요. 찰스 다인, 종의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인의 사촌이었던 골턴이라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의 키를 비교해 보면 부모의 키가 클수록 자식의 키가 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주 키가 크면은 자식의 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다. 즉,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평균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리그레션이란 말을 썼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저희가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자료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값으로는 2하고 5가 되겠고 y 값으로는 x가 2일 때 y는 5, x가 5일 때 y는 대략 한 9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서 x 변수와 y 변수는 선형관계가 있을까? 사실 이제 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선형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무슨 다른 3차 곡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선형관계를 또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선형관계가 있다면 직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냥 이게 두 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하기로 2와 5 사이의 값, 뭐 예를 들어 3이나 4가 x 값일 때 y의 값은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선형관계라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그러니까는 x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이 직선 위에서의 y 값 만약에 이제 7 정도 예를 들어 뭐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이 당연히 이제 두 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약에 선형 관계를 추정한다면 이렇게 선형 곡선을 이제 선형 직선을 갖다가 저희가 그릴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점이 3개라면 어떨까요? 점이 3개만 돼도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3개가 일직선에 있기는 아마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서 지금은 수천 개, 수만 개 정도 되니까 그 수만 개나 되는 점들 또는 뭐 적어도 한 수백 개의 점들이 다 하나의 직선에 나타나고 저희가 이제 관찰을 했을 때 하나의 직선 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다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세 점을 그리면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선형 관계를 가진다면 x하고 y가 대략 한 요 정도의 직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두 개의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직선을 이제 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예를 들어 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려진 대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위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방법이 Ordinary Least Square Method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x, y가 금방 본 듯이 있고 점을 하나만 일단 그렸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라인, 회귀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빨간 선으로 된 거는 y 값의 평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이제 이런 하나의 점이 있을 때 이 y 값의 평균으로부터 이 점은 요 파란색 화살표에 나타난 만큼의 변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베리언스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귀곡선을 이렇게 했다면 요 변화 중에 이 회귀곡선만큼의 요 녹색으로 된 만큼은 회귀곡선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회귀곡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실제로 이 y값과 회귀곡선으로 추정한 y값 사이에 어떤 에러값, 그러니까는 차이값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차이인데
이 점 같으면 한 요 정도가 차이가 되겠고 요 점 같으면 요 정도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rdinary risk square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 스퀘어 값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곱을 했습니다. 제곱을 한 이유는 절대값을 해도 되는데 요 거리를 예를 들어 y값에서 회귀곡선의 y값을 추정한 y값을 뺀다든지 또는 y값에서 이걸 뺀다든지 하면은 여기는 그 차이가 양의 값으로 나오고 여기는 그 차이가 음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상쇄가 되지 않게 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수학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갖다 핸들링 할 때는 제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제곱값을 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이 직선을 갖다가 온갖 직선을 여기다 그릴 수 있을 텐데 요런 금방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에러 값을 다 구해서 그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최소가 되는 직선, 그 직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직선을 우리가 회귀곡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 x축에 있는 값과 y축에 있는 값의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디너리 리스크 스퀘어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쓸 때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을 해본다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디펜던트 베리어블, y값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값들에 디펜던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이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쓰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x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 이름을 저희가 이제 흔히 그냥 x 이렇게 합니다만 첫 번째 x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라는 뜻으로 x1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x2가 있겠죠. 길게 쓰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냥 x1만 표현했고요. 이것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도 가능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x1의 앞에 개수를 저희가 그냥 베타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상수항을 베타0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 식에 의한 추정값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실제 y값과 사이에는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텀은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에러 텀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더하면 저희가 어썸션 가정하기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n이라고 하면 normal distribu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0이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는 이제 요게 표준 편수가 되겠죠. 시그마가 그런 그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에러 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에러 텀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면 여기가 에러가 있거든요. 에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곡선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우연히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게 x랑 y가 아주 철저하게 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직선의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제 랜덤하게 어떤 그 측정의 변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첫 번째 하나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리그레션 식이 y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적이라고 할 때 학생의 IQ도 있지만은 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몇 개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성적은 뭐 IQ, 지적 재능 뭐 이렇게 식을 만들 때 빠진 변수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그레션 식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일정 부분 이 에러 텀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이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에러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요게 y의 추정값이죠. 그러니까는 리그레션 라인에 있는 값, 요 값입니다. 요 값하고 yi는 실제 y값, 예를 들면 요 값이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빼면 그게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제 y값 빼기 요 추정값 하면 에러가 되겠고, 그걸 제곱하면 그러면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걸 시그마 취해주면 이제 다 더하는 거죠. 그걸 최소로 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걸 갖다가 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현재 여기서 베타 0하고 베타 1이거든요. 모르는 게 두 개고, 요 값을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요걸 최소화하는 값을 찾으려면 편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 0하고, 제가 더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편미분을 해서 하면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베타 0하고 베타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 0의 추정값, 그래서 여기 햇이라고 하는데, 베타 0의 햇은 y의 평균값 빼기 베타 1의 추정값, 베타 1 햇 곱하기 x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러면 베타 1의 추정값은 얼마가 되냐? 그거는 시그마 xi 빼기 x의 평균값 곱하기 yi 빼기 y의 평균값, 이걸 n-1로 나눠주면 x하고 y의 코베리언스가 되죠. 코베리언스가 되고, 밑에는 x의 n-1로 나눠주면 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x와의 코베리언스 오버 x의 베리언스로 하면 베타 1 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1 햇을 구하면 베타 0 햇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죠.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식을 만들어서 이제 추정값을 구할 때, 포인트 에스터밋을 구할 때, 이제 아웃컴 y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y 값은 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퀄 베리언스를 가진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합니다. 이것은 리니어 리그레션 분석이 끝난 다음에 레지듀얼, 남아있는 레지듀얼 값들의 분포를 좀 저희가 관찰해 봄으로써 이 어썸션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